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보 만들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19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남침한 지 정확히 69년 되는 그런 맞습니다. 날입니다. 예. 제가 선생님께 노래 한 곡 바쳐 올리겠습니다. 무슨 노래?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하 이스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이겁니다. 선생님 그 노래 아시죠? 물론이죠. 예. 네. 나는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았고, 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극장이 문을 열어요. 근데 극장이 문을 열고 네. 뭐 북한 뭐 이 영화들 네네. 상영하고 예. 그러면서 배운 노래가 이북 노래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적치야 한 3개월 동안에 3개월이 아니라 일사후퇴 때까지 아. 7개월이죠. 그래 거의 7개월을 갖다 적치하에 계셨군요. 그렇죠. 서울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김일성 장군 노래 그죠, 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우. 예.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 노래 야. 원수와 더불어 예. 그런 거 다 배워서 지금도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렀던 노래는 바로 그 원수가 바로 김일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하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그날을 기억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네. 그 처음에 이제 모윤숙 시인이 계셨습니다. 네. 유명하신 네, 분이죠. 국군이 죽어서 말한다는 시를 51년 풍랑이라는 네. 그게 잡지인지 하여튼 예, 그게, 잡지더라고요. 시였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 소위 얘기인데 네. 네, 내가 이제 6월 28일 이제 아침에 동네를 나갔더니 네. 뭐 내가 어렸을 때죠. 10살, 10살 만 때, 10살도 예. 안 될 때인데 국군 한 사람이 네. 나한테 와서 한강이 어느 쪽이냐고 물어요. 선생이 사셨던 동네는 난 청파동 3가 그 숙대 근처. 그때 예, 예. 소창공원 올라가기 예, 예, 예. 훨씬 전에 이제 조금 언덕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그 장교였고 소위 네. 계급장을 단 소위가 네. 당황하면서 한강이 어느 쪽이냐. 예, 예. 그게 제일 처음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평생 그 소위에 대한 인상이 예. 남북관계 6.25 뭐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네. 시부터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그 보면 선생님 이제 보내주신 그 원래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굉장히 장시입니다. 12연 90행. 90회인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를 갖다 선생님께서 흔한 얘기로 보면 핵심만 따갖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이게 저도 좀 찾아봤더니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선생님 아까 그 당시에 1950년 6월 28일 아침에 육군 소위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소위가 그 소위일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니까 이 모윤숙 시인은 1950년 8월에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시상을 얻어서 그야말로 슬픔을 갖다가 아까 풀어냈고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51년에 발표되었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뭐 저희가 아직 좀 이 열악한 관계로 뒤에 저 사운드 음악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럴 때는 쫙 음악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요. 25 젊은 나이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위가 경기도 광주 어느 외딴 골짜기에 누워있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가 솟아나오고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어여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나는 이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새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만 미풍이 나를 씻어주고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구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푸른숲에 유쾌히 쉬노라.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대한민국 국군이여,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마지막 네. 참 우리 심금을 울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Don't cry for me, Korea. 그래야 대한민국 국군이여,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 이 대목이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모윤숙 시인의 네. 시를 이제 모두에 인용한 또 네.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네. 모윤숙 시인은 1909년 네. 또 10년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원산에서 태어나서 네. 그때 루시여고라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루시여고를 졸업하고 이대 문과. 예. 그다음 나중에 경성 제국대학에 영어과도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예. 훌륭한 아주 명사이신데 네. 제 모친이 네. 1907년 원산 출신으로 아, 예. 그때는 이제 원산여고가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옛날 어머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네. 서울로 치면은 네. 원산여고는 경기여고고 네. 그 다음에 루시여고는 이화여고. 이화여고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네. 원산여고를 졸업하시고 이화 전문 가사과, 네, 이화여전이. 그때, 예. 가정학과를 가사과 네. 졸업을 하시고 그 서해 공론이라는 네. 1935년에 창간을 한 서해 공론이라는 네. 이거 제가 문예- 나중에 이렇게 표지를 한번 띄워 네, 올리겠습니다. 문예지 종합 네네. 시사 문예지 예. 기자 생활을 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평생 이제 그런 뭐 영향을 받아서 네. 뭐 하여튼 자랐는데 네. 하여튼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6.25고 또 예. 6.25 때 얼마나 또 고생을 했는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날이 아직도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 뭐저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일부 보도되었고 또 황태순 TV에서도 조금 전 달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실 이제 좌파 정부에서는 남침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아 분명히 우리가 보면 북한에 전격적으로 기습당해가고 그야말로 저기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좌파들 언필증 진보란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쌍방 충돌이다. 아니다. 우리하고 미국이 보면 이렇게 북한을 유도해서 북한이 하는 수 없이 내려왔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어제 청와대에서 6.25 참전 국군 및 유엔군 그 이제 본인들 유가족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6.25는 북한이 침략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북한이 침략. 아 이제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 참. 그 내가 이제 95년에 네.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으로 네. 노스웨스턴 대학에 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정치학과 부설 연구소가 인터내셔널 뭐 릴레이션스 네. 뭐 그 관계인데 네. 소장이 브루스 카밍스예요. 그 브루스 카밍스예요. 네. 아이고 요요요. 1년을 참 잘 지냈는데 네. 아시듯이 브루스 카밍스는 이제 남침이라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북한에서 갔다 왔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소련 문서에 다 밝혀졌죠. 이제 밝혀지면서 네. 이제 남침이 이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그 후로는 지금 기억이 그 카밍스 교수 말이 북한을 가고 싶어도 네. 허가를 얻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브루스 카밍스의 태도도 이제 바뀐 거죠. 생각이 네. 바뀐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시기 어렵겠습니다. 그러기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뭐 그 사실이니까는 예. 확인을 하는 거는 옳은데. 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예,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뭐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장 보면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또 미중 간의 그런 전쟁 어떤 화해의 전쟁 가운데 뭐 줄 똑바로 서라 뭐 이런 분위기에서 뭐 국려지책으로 내지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또 중도 보수를 좀 뭐랄까 뭐 깜짝 쇼로 좀 눈을 흐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건 예고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군 철수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남침을 할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신성모 국방장관이며 대통령 주변의 간신들이 네. 거짓 보고만 자꾸 하면서 네. 바로 그 전날 24일에는 당대 명사들 네. 장관들 네. 7명, 8명이 남산 그때는 구락부. 네, 클럽을 고락부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네. 무슨 의논들하고 나라 네. 걱정들 했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또 육군회관 이 무슨 이게 뭐라 그래요? 창설 준공식 준공 예. 기념 파티를 또 육군 쪽에서는 크게 했어요. 24일날 밤늦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최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술을 하도 많이 자셔갖고 25일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 맞아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아시듯이 남침이라는 거는 이병주 소설의 네. 남로당 상중하고 네. 그다음에 한겨레 기자 조선희 씨가 쓴 네. 새 여자 우리 네. 여기도 있죠. 새 여자 1, 2권 예, 있을 겁니다. 나오듯이 박헌영이가 김일성을 뭐 설득시켰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허정숙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모택동 스탈린 이렇게 가서 네. 일종의 남침 허락을 받는다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일 내로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 네. 그 인민들이 봉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참전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거기에 넘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박헌영으로 봐서 전 맞다고 봐요. 그 당시 그래. 박헌영 48년쯤 올라가지 않습니까? 47년.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보면은 우리 그 당시 보면은 김창룡 특무대가 49년도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이후 49년 1년 동안 거의 남노당들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보면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농지 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굳이 봉기할 이유가 할 없었던. 이유가 없죠. 예. 셋째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들 박헌영이나 김일성은 파병을 하려면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못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소련 말리카는 희한하게 그날 투표할 때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미영불 그 당시 타이완, 대만 이 4개국이 딱 결정해갖고 파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정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네. 남북한 군사 비교며 이런 네. 걸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고 네.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 38선 그 옹진 전투 뭐 그러면 네. 남북이 티격태격을 했어요. 17년대가 그때 저기 옹진에 그렇죠. 주도했던 것이 이제 백인엽 장군의 그렇죠. 소프라노 백남옥 씨의 아버지입니다. 백인엽 장군의 17년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런 사정이라 우리가 뭐 감히 진격할 그런 뭐 탱크도 없었는데요, 뭐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는 건 미군 고문관의 네. 조언을 받아서 그런지 네. 탱크는 폭격하면 된다라고 비행기 한 대도 없는 나라. 뭐 그런 참 어수룩한 예. 그런 전국이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때라 그 대통령이 2년제였던 거예요. 2년 그러니까 그렇죠. 48년에 한 번 됐고 그리고 직선제를 하려고 예. 직선제를 하려고
개헌하고 뭐 하여튼 그때 한참 뭐 말썽이 많았던 시절이죠. 근데 그런데 그 후지만은 예, 부산 가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요. 약점 다 보고 이제 쳐들어온 건데 네. 지금 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잘 아시듯이 네. 전쟁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건 뭐 대명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 군이 보니까는 무슨 삼척 인근인지 뭐 똑똑 저 귀순해도 돼요? 아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다 올라왔어. 다 네.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날 받아들일지 그런 경계력도 예. 없었다고 해야 되고요. 예. 그걸 또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잖아요. 정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전쟁이라는 건 원래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자병법에도 예. 나오는 얘기고 네. 몽고메리 원수의 전쟁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을 하려면은 세 갈래 길이 있다. 네. 근데 실제 전쟁은 세 갈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번째 길로 가는 게 전쟁. 저걸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국방장관들은 자꾸만 국방부 발표는 국민을 아직도 전쟁인지 속이고 있어요.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그 손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 병에는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이다. 그래서 이 싸움의 최고는 모략을 쓰는 것이다. 즉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에 보더라도 손자 또 비슷한 얘기했죠. 그렇죠. 전쟁은 곧 속이는 그런. 위계 기술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정부는 네. 이 정부 국방장관들은 이제 거짓말 자꾸 하고요. 네. 왜 송영무 전 장관은 김정은이가 마치 자유와 평화의 사상, 자유와 뭐 평등인지 평화의 사상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가 써준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그 아무리 써줘도 그거 하다가 본인이 쭉 긋고 읽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럴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삼척한 그 발표도 다 뒤에서 써주니까는 네.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렇죠. 정도 참 불쌍한 게 네. 그 당당한 사람들이 생각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 A4 용지에다가 뭘 해가 고민하면서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를 네. 밑에서 써주는 건 대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써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하려고 행정관 파견해갖고 그 기자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브리핑하는데 대변인하고 기자 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하는 그 자리에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옛날 같으면 옛날 저 중앙정보부 요원 마냥 그렇죠. 예.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국방부에서 발표하나. 그래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참. 그래서 하여튼 네. 지금 얘기인데 네. 이제 69년 전 네. 내년이면 또 70주년인데 네. 뭐 전쟁을 뭐 기념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전쟁을 계속 기억을 해야지만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정부의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장관, 총리, 대통령 본인부터 흔한 얘기로 저 다리 끊고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날 이제 그 당시에 단위가 환이에요. 예예. 5만 환을 들고 네. 서울역에 차량 석 대를 네. 연결시켜 놓고 예. 중요한 서류만 들고 황규먼이라는 비서가 있었는데 예, 예. 황규먼 비서하고 경호원 4명 같이 이제 한강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5만 원이 얼마? 요즘 돈 얼마 준대요? 근데 77년 현재로는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이면 뭐 그때는 예. 이제 서울대 교수 월급이 한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예. 요즘 돈도 그럼 몇 백만 원 돈은 되는 셈이죠. 하여튼 그렇게 열악하고 뭐 정말 계획 없이 당황하면서 도망가다시피 한 그러면서 참 이제 일사 후퇴까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나도 부산으로 갑니다. 네. 부산에 가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네. 그래도 신기하기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교가 문을 열어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승만 대통령 위대함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문맹 다 퇴치하고 하는 뭐 그런 이유였는데, 그래서 이제 53년에 정전이 됩니다마는 그 6.25 사변 이후에 네. 한 2년 몇 개월, 3년 동안의 그 모든 경험이 바로 네. 나라를 지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북한 치하에서 아니 좋죠.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위원 김씨 왕조하에서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무슨 더 무슨 고생을 했는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네. 그때의 경험은 전부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다시는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될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또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 보더라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워커 장군이라든가 벤플리트 장군이라든가 뭐 그 하는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요즘 우리가 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이제 장군의 아들만 네. 142명이 참전을 해서 예.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야. 장군의 아들. 그러면 대략 5분의 20%가 전사했네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일화가 몇 개 있죠. 네. 워커 대장. 워커 대장은 사실 여기 이제 돌아가실 때 중장이었는데 그 아들이 참전해서 야전에서 싸우는데 본인이 이제 너무 신나갖고 계급장 달아주러 간 거 아니에요, 저 훈장. 은성무궁 예, 예. 훈장을 네. 이제 달아주러 가다가 네. 동두천 문산, 의정부 문산 사이에서 네. 한국 추락에 부딪혀가지고. 한국군 추락에 부닥쳤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그래서- 미끄러웠대요, 굉장히 길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근데 아들더러 그럼 아버지를 엘링턴 묘지에 네. 그 가서 음, 묻어라 네. 라고 했는데 아들이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 나는 여기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메가다 장군이 거의 명령을 해서 네. 가는데 그 뒤에 뜻은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아들 살리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워커 중장은 대장으로 추서됩니다만은 그 아들 워커는 나중에 육군 대장이 됩니다. 포스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공이다 별이 합치면 8개입니다.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대장도 그 아버지가 대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워커 장군 그 말씀하시니까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생각도 나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이 참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소령으로 아이젠하워 소령으로 그래서 왔었죠.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벤플리트 장군을 만나 딱 한 가지 부탁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을 후방으로 빼다오.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였죠? 벤플리트 장군한테 저 벤 장군 우리 아들을 후방으로 빼시오. 만약에 지금 최전선에 싸운 우리 아들이 만약에 적군의 포로라도 되어오시오. 중공군들은 우리 아들을 갖다가 볼모로 삼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 흥정을 갖다가 요구해 올 텐데 그건 용서해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벤플리트가 그걸 바로 알아듣고 아들 아이젠하워 소령을 바로 후방으로 조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그리고 이제 린 소장은 포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육군 소장 투스타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잡혀 있었고. 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네. 그 벤프린턴 얘기 이제 하셨고. 예. 그래서 미군이 없었으면은 네. 어제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중심이 된 그렇죠. 전쟁이었다고. 그 보면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왔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그렇죠. 미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웬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그렇게 칭송하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에다가 엘링턴 그 국립묘지에 세월이 했던 추모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못 맞게 만들었던 걸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앞으로 추모의 벽을 세우겠습니다. 이분이 뭐 약을 잘못 드셨나? 그 미군 전사자만 5,400명이었죠? 아닙니다. 더 됩니다. 얼마였죠?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아마 실종자가 5천 몇 명일 겁니다. 전사자 3만 명이 넘죠. 아니죠. 3만. 네, 33,686명이 전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 포로로 잡힌 게 4,439명.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 당시 선생님 보내준 자료 보니까
도합 연 인원이 3년 동안 178만 9천 명이 왔어요. 3년. 연인원. 연이니까 이게 3년 전쟁이니까 연간 60만씩 와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러니 60만 그 180만 명이 참전해서 무려 4만 명이 죽거나 실종했고. 그거 사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부흥, 우리 경제 부흥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봐주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가 그야말로 예전에 누구 이야기대로 진짜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오로지 우리 힘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뭐라 그러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뇌가 뻥뻥 뚫린다 그러고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의 도움이 뭐 절대적이었고 네. 연합군 16개국의 네. 참전도 참 잊지 못할 이제 은인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애청자들은 경험이 뭐 없으시겠지만은 저희들 세대 때만까지만 하더라고 네. 40, 50년생 네. 들의 어릴 때의 경험이 평생 이제 나라를 지키고 네.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요. 네. 또 책을 6.25와 나라는 책을 또 이하우라고 저희 또 네. 동기 학생회장 했던 네. 박사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만든 책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했는지 뭐 못 썼지만은 저도 뭐 모진 고생을 하고 예. 그리고 28일, 29일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네. 청파동 삼가라는 게 이 서울역 가까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청파동 육군본부 육군본부는 그 이제 건너편. 예. 쪽인데, 근데 후암동 건너편 쪽 후암동에 친지 집에 갔다가 와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 폭격 맞았군요. 미군 아 미군 폭격이었군요. 서울역에 폭격을 한다는 거를 뭐 우리 집 동네를 그러니까 6.25 그러면은 미군은 나한테는 원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미국에 사기하셨잖아요. 그게 다 그 역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6.25를 생각하면은 네. 저 약간 이제 모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자였던 사회 공론에는 네. 지금 내가 그 연구를 좀 시작을 하려 그러는데 네. 그 현진건, 주요한, 아 예. 그다음에 유진호, 예. 그 춘호는 말할 것도 없고 춘원지광수. 예. 그런 글들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다 실려 있어요. 예. 그리고 내 기억이 춘원 원고를 받으러 갔었다는 네.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30년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잊지 말려.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왜 뭐 이 공산주의만 이제 나쁘다만 하질 말고 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는 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전쟁 때 고생한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면서 네.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네. 평생 빚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네. 하면서 이제 보냈으면 하는 게 오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69년 전 그야말로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3년 동안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었고 그 당시 남북한 2,900만 인구 중에서 거의 200만 넘는 인구가 죽거나 다쳤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죽거나 다쳤어요. 자 그런 가운데 참 290만. 그렇죠. 전체 인구가 2,900만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예전에 그 장일남 씨던가요? 그 비목이라는 그렇죠. 그 한명희 작사인데 네네 한 명이 그 배감 무슨 전투인가 고지에서 맞습니다. 예. 화천 네. 배감 전투에 소위로 이제 전쟁 참전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돌무동 위에 나무 하나 세워놓은 비목 비석이 아니라 비목. 비목입니다. 그죠? 네. 비석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시를 쓴 것이 네. 이 비목의 가사거든요. 유명하죠. 한명희 원장은 국악원 원장을 해서 예. 내가
한때는 자주 뵙고 네. 뭐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요새 근황은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그 비목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 소절 한번 하시죠.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이질이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6.25를 기억하는 처음에 모두에서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네. 시 예.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신영옥 소프라노가 불러줬으면 딱 좋은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은 모르겠어요. 신용옥 저 선생님이 나와 직접 불러주시면 모르겠을 때 이 방송 잘못하면 또 보면 무슨 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기억하는 이제 그때 배운 노래는 아니죠, 물론. 네. 아까 딴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참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되어 맺혔네. 국로로 산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요. 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참 비목 비상. 그 당시를 네. 같이 네.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2019년 6월 25일 6.25 동란 69주년을 맞아서 선생님과 함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리고 그 국군이 죽어서 어느 외로운 골짜기에 묻힌 비목까지 시간 여행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